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처녀 귀신이 남동생을 괴롭혀서 영혼 결혼식을 시켜주었다. 강원도에서 군복무할 때 마을로 대민 지원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 마을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어서 그냥 올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 분위기가 안 좋은 느낌을 받았는데 뭔가 불안해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외박 나갔다가 단골로 가던 가게 주인 아주머니랑 얘기를 하다가 전에 대민지원 갔다가 장례식을 봤다는 얘기를 하게 되었죠. 그러자 그 아주머니는 소문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을에서 일어났다는 괴담을 들려주더군요. 그 마을에서 살던 젊은 사람들 중 연인이 있었는데 남자가 서울로 가서는 몇 년 후 편지를 통해 일방적으로 이별 통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상심을 한 아가씨는 부모들이 모두 밭일을 하러 나간 사이에 집 뒷뜰에서 농약을 마셔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부터 죽은 아가씨의 남동생에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밤마다 머리를 풀어 헤친 창백한 모습의 죽은 누나가 나타나서 외로우니까 함께 가자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동생은 밤이 되면 사라지기 일쑤였는데 다음날 진이 빠진 모습으로 마을 어귀에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동생뿐이었는데 점점 그 처녀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들자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황당한 소식이 들려왔는데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돈을 벌고 있던 아가씨를 버린 청년이 결혼식을 앞두고 사고를 당해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을 듣자 하니 건설 현장의 사무직을 담당했다는데 우연히 공사장에 흙을 잔뜩 실은 트럭이 조수도 없는 상태에서 후진하고 있는 걸 목격했고 자칫 사고가 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그는 자신이 차량의 뒤를 봐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운전사에게 말한 뒤 안전하게 후진하도록 인도했고 이제는 세우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트럭의 운전사가 실수한 건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엑셀을 밟는 바람에 육중한 트럭의 뒷바퀴에 치여 그 자리에서 그만 죽고 말았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트럭의 운전수는 분명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멋대로 후진했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마을에서는 그의 청년의 죽음을 단순한 사고라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청년의 죽음은 서로 사랑했지만 맺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농약을 먹고 목숨을 끊은 처녀의 원혼이 의도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 사건이 있은 뒤에도 죽은 처녀의 남동생 꿈에는 계속해서 누나가 나타나서 함께 가자고 한다는 소문이 자자하게 돌았고 그런 악몽에 시달려서 그런지 동생은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주정을 부리곤 했었습니다. 이런 흉사가 마을에 계속되자 서로 자식을 잃은 두 집안은 서로 의논을 하여 죽은 두 사람을 영혼 결혼을 시키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날을 골라 살아있는 사람의 결혼식처럼 잔치 준비를 하여 전통 혼례를 올린 거였죠. 진짜 결혼을 하는 것처럼 맛있는 음식도 장만하고 남자와 여자 모양의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들러리가 신부 허수아비를 잡고 절도 올리고 하면서 간소하기는 하지만 정성스럽게 영혼 결혼식을 치러 주었습니다. 그 후 신기하게도 그 영혼 결혼식을 올린 뒤로는 남동생의 꿈의 누나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대로 편안해지자 동생은 결혼을 하여 행복한 삶을 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영혼 결혼식이 있은 후로 약 5년 정도가 지난 어느 때부터 잘 지내던 남동생의 꿈에 다시 누나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고 동생은 또다시 술을 마시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갔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젊은 나이에 자살을 했고 저희가 본 게 그 동생의 장례식이었죠. 두 번째 이야기. 경기도 가평의 천하명당이라는 머리무덤. 경기도 가평군 명지산 기슭에는 예전에 머리무덤이라 불리는 무덤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무덤터의 주인은 조선조 태종 때 살았던 정치의 일하는 사람으로 가문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켰다고 합니다. 정신의 집안은 고려 때까지만 해도 명문가였으나 조선이 세워진 후 관직과 재산을 잃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게다가 흉년이 들 때마다 끼니를 거르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정치율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출세하려고 과거를 봤으나 번번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별로 없는 재산을 모아 고기와 소를 사서 조용히 산 기슭에 있는 산신전으로 가서 산신제를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을 은밀히 불러 말하기를 오늘 가문의 복을 내려달라고 산신제를 지냈는데 번번한 재물이 없어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기로 했다는 겁니다. 놀란 동생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떠뒀지만 치을은 아무 말 말라며 부모님과 아내에겐 얘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어느 해 정치을은 새벽에 옷을 곱게 차려입곤 산으로 올라갔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애가 탄 가족들은 정치을을 찾아다녔고 동생은 형이 몇 달 전에 한 말이 생각나 가족들과 함께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산 기슭에서 커다란 호랑이를 만났는데 그 호랑이는 입에 물고 있던 뭔가를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치을의 머리였습니다. 호랑이는 정치을의 머리카락을 혀로 핥아 곱게 만든 후 큰 소나무 밑에 양지 바른 곳에 머리를 놔두고 가버렸습니다. 가족들은 대성통곡을 하며 애통해 하였지만 이미 정치을은 죽은 뒤였습니다. 가족들은 정치을의 머리를 옮기려고 하였는데 다시 호랑이가 나타나 그들이 정치을의 머리를 못 가져가게 막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가족들은 울며 그의 머리를 그 자리에 묻자 호랑이는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은 정치을의 머리가 묻힌 그 자리에 무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만들고 나누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고 재물운이 붙어 재산도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정치을의 아들들은 세조때에 널리 퍼진 인재 등용으로 관직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정치을의 머리가 묻힌 그곳은 천하의 명당이었다고 하는군요. 세 번째 이야기, 90년대 영국의 기숙사. 1999년 제가 재수를 할 때 같이 기숙사 학원에서 단짝이었던 친구가 그 당시에 해준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때 영국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좁은 복도 양쪽으로 고시원보다 약간 큰 개인용 방들이 쭉 늘어서 있고 방문에는 어른 얼굴이 위치할 만한 높이에 작은 유리 창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침대에 누워서 자다가 가위에 눌렸는데 순간 몸이 부응하고 뜨더니 어두운 복도 끝이 보이더랍니다. 유체이탈이라고 하죠. 그런데 아래층 계단에서 하얀 잠옷 같은 것을 입은 새하얀 피부의 여자아이가 올라오더랍니다. 그리고 맨 끝에 방문을 열고는 안을 들여다보고 다시 다음 방을 들여다보고 하더랍니다. 직감적으로 친구는 그 아이가 위험하다고 눈치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아이는 점점 다가오고 있고 제 친구는 너무 무서워서 미친 듯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끼익 하는 소리는 점점 다가오고 마침내 친구의 방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자아이의 무표정하던 얼굴이 사악하게 일그러지며 문을 열려고 계속 시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그냥 돌아가더랍니다. 이때 친구의 유체이탈은 끝이 나고 침대에 누워 방문의 유리를 바라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무 의자를 끄는 소리가 옆방에서부터 들리더랍니다. 그리고 의자 소리는 방문 앞에서 멈추었고 친구는 소리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아이는 방문 앞에 의자를 놓고 그 위에 올라가 방문에 붙어있는 작은 유리창을 통해 안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친구와 여자아이는 눈이 마주쳤고 여자아이는 창백한 얼굴에 새빨간 눈으로 얼굴을 위아래로 마구 흔들었습니다. 친구는 계속 기도를 하다가 정신을 잃었고 정신을 차렸을 땐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긴 한숨을 내쉬곤 일단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방문을 열자 방문 앞엔 꿈에서 보았던 의자가 놓여 있었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몇 달 뒤 기숙사에서 같이 자는데 이 친구가 발작을 일으켰어요. 혼자 벌벌 떨면서 뭐라 중얼중얼 거리는데 친구들이랑 저랑 아무리 깨워도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얼핏 들었는데 네가 왜 여기에 있어? 라고 했던 것만 떠오릅니다. 나중에 멀리서 친구 어머니까지 새벽에 찾아오고 난리도 아니었죠. 나중에 일에 대해서 물어도 다른 소리만 하고 뭔가 숨기는 것 같았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